3교시에서는 협업 로봇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와 4교시 때 책에 있는 협업 로봇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죠. 책에는 다양한 기업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본이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라든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 상용화된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제조 로봇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 게 일본이 좀 기술력이 좀 많이 높은.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화낙이라는 회사도 말씀드렸죠. 일본 회사인데,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로봇에 대한 얘기가 다시 이 책에서도 하고 있는데, 로봇이 앞으로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점점 다가오면서 많이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시장이 계속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화의 얘기를 먼저 얘기하면서 이제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언맨이 몇 년 전에 주인공이 이제 슈트가 고장이 나서 로봇이 와서 같이 얘기하면서 고쳐주는 이런 장면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협업한다는 거 서로. 그래서 슈트는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의 로봇의 어떤 스켈레톤이라고 그랬죠. 그런 로봇의 일종이고, 덤이라는 게 이제 서비스 로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화 속의 얘기고, 현재의 상황은 어떠냐면, 현재는 이제 이렇게 로봇의 종류를 이제 서비스와 제조, 서비스는 이제 개인용이냐 아니면 전문적인 서비스용이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 저희들이 이제 제조용 로봇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보면 주로 사용되는 거가 이제 제조용 로봇인데, 사람이 이제 하기에 좀 힘든 거, 단순 반복적인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로봇이 좀 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서비스용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좀 많이 좀 요즘 좀 이제 출현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재 장소에 이제 물을 뿌려주는 거라든지, 위험한 장소에 탐지하러 가는 거라든지, 요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안내. 여러분들 인천공항에 갔다 오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제 안내하는 로봇 여러분 혹시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주 복잡한 데서, 내가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누르면 이제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안내, 소방, 의료 로봇들. 요즘도 이제 요 로봇 중에 의료 로봇이 상당히 많이 지금 보급이 돼 있어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의료 로봇도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저희 나라에 이제 로봇 청소기라고 하죠. 이게 이제 대중화가 많이 돼 있고, 일본의 요 장난감 로봇가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락이나 교육용, 애들을 교육시켜주는 로봇.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개인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통 요 아래에 보면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로봇 회사들에 대한 최근 상용화된 제품들의 규격이랄까요? 그렇죠? 그래서 유진 로봇이 45cm의 크기인데 7kg. 이거 좀 크죠? 초당 40cm.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객실 서비스. 그죠? 그래서 카운터에다 전화해가지고 샌드위치 하나 올려주세요. 이러면 로봇이 그 방을 찾아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서류 좀 갖다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게 이제 유진 로봇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한올 로보틱스,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이제 이지, 아이오테크, 다사테크, 일본 제품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용도별로 교육용, 청소용, 오락용 이런 것들이 개인 서비스용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책에 있는 그림이고요. 제조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봇이고, 사람이 직접 관여를 할 수도 있고 제어 장치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보통 하는 거고. 이제 이런 제조업에서 쓰는 협업 로봇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우리나라 뭐 하나라는 회사에서도 이제 만들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고, 왼쪽 아래에 있는 게 화학 시스템, 야스카와 이제 일본 제품들이 많죠. 이제 독일의 보쉬. 이 책에서 ABB 요거를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ABB. 미국에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회사가 이제 ABB라는 회사 미국에 있는 걸 거예요, 맞죠?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해서 또 회사 리싱크 로보틱스 주로 이제 제조와 관련된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자동차 산업이다 그러면 자동차의 그 테슬라 공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완전 자동화 거의 이제 저기 자동차 원래 그 자동차 백그라운드가 없던 회사인데 스마트 팩토리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 전기자동차의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쪽의 어떤 모형의 어떤 모델을 개발하려고 할 때 이런 로봇을 미리 설계를 해서 제조하고 만들어가는 그걸 이제 설계하고 하게 되면 로봇이 자동화가 되면서 사람이 단순 반복적인 작업, 그 다음에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것들을 로봇이 이제 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협업 로봇의 이제 기능적인 분류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또 5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인베디드 시스템을 제조하는 로봇, 제어기를 설계하는 로봇, 지능형 로봇, 반도체 검사를 자동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동화 설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조업의 기능적인 용도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어요. 주로 이제 제조업, 스마트 팩토리에 사용되는 거죠. 저희 나라께 이제 요 휴거 로봇이라고 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표적인 건데, 주로 카이스트하고 경북대에서 주로 많이 이제 만들고 있는 건데, 어떤 인간의 모습과 같은 거, 이제 오른쪽 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의 모습과는 좀 다른, 사람의 팔 정도의 모양, 흉내는 거고, 전체적인 사람의 모양을 갖춘 로봇을 저희들이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해요. 휴먼이라는 단어에서 따서 휴머노이드. 그래서 인터넷과 연결돼 있고 상당히 지능형 서비스를 하고 전체를 이제 제어하는 거죠. 사람처럼. 그리고 이제 3차원의 이제 전 방향을 다 인지를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촉각 기능도 이제 미래에 이제 사람과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5년 안에 이제 저희 나라도 TV 가격에 해당되는 거. 요즘 뭐 TV 가격이 이제 상당히 천차만별이긴 한데 1,000만 원에 호가하는 TV도 요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가격을 얘기하는 거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이게 이제 상용화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요처가 과연 있을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로봇 서비스를 뭘 제공할 거냐. 당장 이제 뭐 이런 제조업이나 의료업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일상생활에 아까 서비스용 로봇에 이제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뭐가 있을 거예요. 교육용 애들을 교육시키는 거 뭐 이게 재미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보조적인 역할 청소 로봇도 사실은 초창기에 이게 기능적인 완성도가 못 미쳐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많이 이제 안 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좀 보완돼서 거의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로봇 청소기 하나씩은 다 구매하는 정도의 이제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서 많이 사고 있는데 뭐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근데 앞으로 이제 요게 또 어떠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만한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 로봇을 생각하고 제조하고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그거죠. 일본의 초창기 때 강아지 로봇이 인기를 있었지만 그게 우리나라에도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도입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많은 수요를 발생시키지는 못했어요. 고가이다 보니까 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서비스용 쪽에는
그 한계가 있고, 우선은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 제조용과 의료용, 개인용에서는 교육용이 이제 생겨나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가격대하고 많이 이제 결정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제조업 쪽에서는 지금 워낙이 그 전부터 그 자동 생산 시스템, 사실 그 전부터 로봇이라는 말 대신에 다 썼었어요. 자동 생산 시스템, 플렉서블 매니지먼트 시스템, FMS, 그 다음에 CM, CNC, 뉴메리컬 컨트롤러, 이런 것들 다 제조업에서 자동화를 다 했었어요. 생산 자동화라는 말이 그 전에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로봇이 이제 산업이 사람의 일들의 두 가지라고 그랬죠. 열악한 상황에서의 작업, 단순 반복적인 작업, 이거 이제 컴퓨터가 로봇이 하기 편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적용이 되면서 제조업에서 상당히 많은 수요가 창출이 됐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서비스업에서는 과연 어떠한 로봇이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거는 여전히 지금 상태에선 이제 퀘션이죠. 제 생각은 교육용이 그나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엔터테인먼트용으로는 지금 대안이 TV라는 거의 대체품으로서는 로봇이 좀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AI 비서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용도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음성인식 하는 거 있죠? 음성인식으로 제어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상태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어떠한 상황이 또 이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하는 건 쉽지 않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이 얘기를 좀 듣고,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책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앞부분에.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협업 로봇의 특징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Easy to program, Fast to set up, Flexible, Safe. Easy to program은 이제 프로그램 하기 쉬운 거죠. 협업 로봇을 셋업하거나 운영할 때 상당히 편리하다는 거고, 여러분들 플러그 앤 플레이 방법으로 가능하고, 태블릿으로 명령하거나 팔을 조정하는 방식이죠. 협업 로봇이. 이제 이거 주로 이제 여러분들 제조업에서 쓰는 로봇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는 회사랑 물론 이제 설계에서 다 얘기를 해가지고 프로그래밍 기능을 다 해주긴 하는데, 조작할 때, 특수한 상황에서 조작할 때 어렵지 않더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로봇과는 다르게 협업 로봇을 빨리 시간 안에 셋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유연하다는 거죠.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협업 로봇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스마트 팩토리에서 사용되는 로봇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 로봇 기존에 사용했던 것과 달리 안전을 위한 장치를 별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센싱 기능이 있어서 사람이나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바로 정지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 조절 이런 것도 가능하고, 장애물 센싱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브스라는 회사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만든 협업 로봇의 장점을 4가지로 요약을 한 자료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저희 나라에서 만든 휴보 로봇 아까 잠깐 보여줬었던 건데, 인지 기술, 우리 5가지 감각 있죠? 눈, 코, 귀, 입, 촉각. 그 다음에 두뇌, 그 다음에 동력원, 그 다음에 제어 기술, 액추에이터, 구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기관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냐. 예를 들어서 인지기술은 경북대 센서기술연구소, 제어 기술은 포항의 지능로봇 연구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각각에서 연구하는 것들이 서로 달라서 각각 이제 서로 또 이제 기능별로 만든 거를 합쳐서,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로봇이 운전하는 자동차도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상당히 좀 이제 좀 부자연스럽고 기능적으로도 좀 이제 어렵지만 이게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인간하고 거의 비슷한 것들이 구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주로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어떤 축과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의 제조, 협업 로봇을 개발하는 축, 그다음에 이제 공공용도 쪽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로봇. 그래서 뭐 이런 제조업이나 뭐 공공용도는 휴머노이드일 필요가 없잖아요. 맡겨진 임무가 단순 반복적이고 이제 간단한 거기 때문에 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실은 요 소프트웨어 두뇌나 감각 기술이 이제 핵심적인 거죠. 사람의 어떤 지능과 감각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구현이 상당히 좀 어려운 기술이고, 물론 이제 요 제어하거나 운동하는 것도 뭐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큰 이상이 없으면 이제 움직이거나 활동하는데 뭐 감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요 로봇은 그 컨트롤하는 기능이 복잡하기 때문에, 특히 사람은 눈의 감각을 가지고 인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물이나 센싱의 기능을 자동으로 하는데, 얘는 이제 그 어떤 감각적인 기능을 이제 심어놔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요 근육을 움직여야 되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람처럼 요게 이제 바로바로 감각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그게 한계점이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로봇도 이거 보면 상당히 다양한 그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센서,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뭐 에너지, 그 다음에 뭐 그 하드웨어, 그 다음에 뭐 소재,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복합 학문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제 요 일본 미래 인구 친구 추이는 앞에서도 좀 살펴본 것 같은데, 일본도 그렇고 저희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요 젊은 층 이제 그 인구가 줄어들면서 요 젊은 층의 그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인구가 하락세에 있죠.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고, 요 고령 비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65세 이상, 그죠? 그래서 점점 이제 2060년에 가보면 10명 중 4명이 고령이에요. 그래서 6명, 그 중에 이제 뭐 한 14세 이하 빼면, 그죠? 그 5명이 4명을 6명을 이제 5명이 5명을 먹여 살리는 생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나라도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이 로봇이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렇죠? 생산을 해야 소비가 이루어지고, 소비가 해야 다시 생산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서 그 로봇이 이제 요 기존에 해왔었던 생산력 인구를 대체하는 구도로 갈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봇의 그 미래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제조, 협업, 공공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하게 된 이유가 이제 요 인구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책에서. 그래서 그 일본에서 이제 앞에 이제 그 보면 주도적으로 로봇 산업에 먼저 뛰어들었어요. 그 이런 인구적인 추이를 보고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로서 로봇을 하나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요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뭐 종류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용 로봇, 그다음 페퍼라는 게 상당히 유명한 거죠. 우리 손정희 회장님 소프트뱅크에서 만든 로봇입니다. 이거 상당히 좀 이제 작아지고 지능화되고 기능도 많이 추가됐어요. 그 다음에 뭐 웨어러블 로봇 만드는 회사, 조립하는 애완 로봇, 뭐 일본에서 지금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로봇, 노인 복지 시설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노인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일본에서가 이제 어쨌든 로봇 산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이제 서비스 로봇이 시장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2020년도에는 이제 여전히 이제 제조용 로봇,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의 이제 활성화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 농림과 수산 분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거죠. 이제 그 대규모의 그 뭐 가수원 또는 이제 밭 이런데 뭐 비료를 뿌린다거나 뭐 하는 거가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농림수산 분야에도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도 보면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가 그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내놓은 게 저 위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서 보면 개호복지라고 하는 거 있죠. 뭐 돌봄, 사람을 돌보는 로봇이 이제 어떤 서비스 로봇의 대표적인 거고, 페퍼, 말 상대해 주는 거, 접객, 안내, 교육. 그다음에 애완용 로봇. 이제 요거는 이제 일본에도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애완용 강아지. 실제 강아지가 아니라 애완용 강아지를 키우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비스 로봇이고, 요 시장이 다른 시장에 그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에서 위에 있는 로봇 애완용, 그 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시각장애인, 그 다음에 뭐 감정기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페퍼 로봇은 광고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일본에서 인기가 있은, 지금 아직 고가이긴 한데, 몇백만 원이 넘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그 서비스 로봇이 5조 엔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거의 산업용 로봇의 이제 2배 가까운 숫자인데요. 그렇게 되기 위한 어떠한 그 주로 비즈니스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복지 쪽, 접객하거나 안내하거나 교육 쪽 들어가 있죠. 애완 로봇,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저희 나라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일본처럼 인구 구조가 고령화가 될 거기 때문에 복지, 개호라는 건 돌봄이에요, 돌봄. 그 다음에 이제 접객, 안내, 교육. 그게 이제 또 저희 나라도 그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이제 그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마트 같은데,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항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애완 로봇,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또 이게 또 그 세 가지 축 중에 하나고, 요게 이제 당장은 로봇 산업의 서비스 로봇 산업을 주도할 것이다. 이제 일본에서 예측하고 있는 거고, 저희 나라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뭐 다른 쪽에 뭐 요거 말고 뭐 다른 쪽에 로봇이 활성화될 것 같다,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일본이 이제 주도적으로 가고 있는 걸 좀 시사점을 느끼는 것도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당장은 복지 쪽, 교육 쪽, 그다음에 애완용, 이 세 가지가 로봇 산업에서 향후에 서비스 로봇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게 제조 산업이나 로봇 테크놀로지 제품, 관련 제품, 농림수산 분야 제품을 앞설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그림에서는 좀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분석한 세계 시장에서는 좀 다르게 좀 분석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서비스용 로봇이 산업용 로봇을 앞서갈 것이다라는 큰 그림에서는 이제 차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이제 로봇 산업에서도 서비스용 로봇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큰 축으로 발전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제 국제로봇연맹에서 산업용 로봇의 판매 대수를 본 거죠. 실제 2018년부터 이제 예측치고 2015년까지는 실측치예요. 거의 20만 대 이상 팔렸죠. 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데 이제 들어가는 로봇가, 그렇죠? 그래서 2021년에 이제 63만 대가 이제 팔릴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국제로봇연맹에서
글로벌 이제 전 세계 산업용 로봇과 협업 로봇 시장을 전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최근 자료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 그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선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전체 로봇 중에 협업 로봇의 비율이고, 산업용 로봇과 협업 로봇 두 가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CAGR은 이제 성장률이에요. 성장률, 평균 성장률.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0.1%에서부터 1%에서부터 2, 5, 10, 15, 20, 25, 29 뭐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죠. 그래서 그 보시다시피 어쨌든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로봇의 분류를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미래에는 현재까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 때문에 협업이나 제조 로봇이 이제 시장이 많이 형성화되어 있지만, 향후 서비스 로봇 산업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야냐? 복지와 교육과 이제 애완용. 뭐 그렇게 보는 게 이제 그 일본의 견해고, 뭐 그게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뭐 그렇게 다른 말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로봇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으면 그 세 가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은 책들을 좀 읽고 책에 있는 내용도 좀 복습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